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1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약 12% 정도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약 9%가량 올랐는데요. 집값 고점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 주택 매매 심리가 5개월 연속 위축되는 등 이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좀 변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재성 대표님이 부동산 가격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앵커 오프닝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 뭐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건 늘 고민을 주는 존재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고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고. 자, 그런데 또 올라갈 때 고민보다는 좀 이게 조정이 되고 좀 떨어질 때 고민들이 훨씬 더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좀 쌓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그렇죠. 견고하게 정말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이제 뭐 정말 숨이 턱에 찰 만큼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주 연속 지금 뭐 마이너스 지금 물론 그 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0.01%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제 0.03%까지 좀 폭도 조금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5주 연속이다 보니까 이것이 뭐 일시적인 조정이었다가 또 반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좀 하면 뭐 걱정이 조금 덜할 텐데 추세적으로 지금 그렇죠. 작지만 그래도 약간 하향 쪽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하락 쪽에 좀 무게감이 좀 더 실리는 물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아주 코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서 3월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는 이제 뭐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2월 시장만 본다라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런 조정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는 시대. 그렇죠. 자,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이제 생긴 어떤 그 상품들은 뭐 그게 서울에 있던 아니면 뭐 경기, 인천 아니면 지방에 있던 아주 지방 중소도시에 있던 간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조정기에는
다 올라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았다. 제가 물론 물음표는 달아놨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3월이 좀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월 상황만 보자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자, 일단 뭐 극심한 거래 절벽,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가 이제 거의 지금 꼭지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그래도 뭐 아파트 전국 거래량이 약 한 5만 건 정도, 굉장히 많죠. 한 5만 건 정도 한 달에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9월 들어서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4만 건대 정도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불과 2달 사이에 4만 건에서 2만 건대로 떨어집니다. 자, 5만 건이었던 게 4만 건, 그것도 2만 건대로 떨어진다면 정말 거래 절벽이다라고 할 텐데, 지금 올 1월, 그렇죠. 올 1월 이제 뭐 기준했을 때 약 한 10,000건대까지 떨어지는. 자, 정말 뭐 극심한 거래 절벽이다.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약 한 뭐 10,000건, 뭐 안 돼도 한 5,000건, 6,000건 정도 유지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 뭐 거의 1,000건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극심한 거래 절벽, 정말 금매도 안 팔리는 극금매여 아니면 극극금매만 지금 뭐 거래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극심한 거래 절벽이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오르는 곳은 뭐 많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서울 쪽에 뭐 또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좀 희소한 경우고 대부분 내리는 곳들이 지금 이제 많은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 이하 아파트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그래서 1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또 뭐 아래로 뭐 많이 내려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고가는 고가 아파트대로, 뭐 저가는 저가 아파트대로 거의 뭐 1억 이하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들썩들썩 했었던 게 또 현상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빠짐없이 다 올라가는, 어쩌면 이것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우월한 것들, 그다음에 좀 여리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구분이 되고, 좀 우월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몰리게 되고, 좀 여리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뭐 우량한 것이든 여리한 것이든 전부 다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뭐 상황은 좀 끝났다. 그래서 어쩌면 좀 비정상적인 게 조금, 그렇죠. 이제 좀 끝나고 오히려 좀 정상적인 상황. 자, 정상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입지별 어느 정도의 양극화. 물론 이것이 너무 이제 극명해지는 것은 뭐 또 어느 정도 또 그것이 왜곡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별 양극화라는 것은 부동산도 경제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입지별 양극화가 조금 더 극명해지는, 뭐 그렇죠. 이렇게 좀 되는, 어쩌면 이것이 좀 정상적인 좀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자, 비정상적인 모두 다 올라가는 시대에서 이제 좀 입지별로 좀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생기는 이런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또 입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중요성들이 좀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좀 금액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좀 어렵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올 한 해 재테크 수단으로, 그렇죠, 뭘 좀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뭐 금리도 올라간다, 대출도 안 된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8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그렇죠. 10명 중에 8명이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많은 분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이 좀 어렵다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역시나 내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어. 자,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만 지금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만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만 부동산 투자의 대상인 이런 시대도 좀 어느 정도 좀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정기에 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좀 많이 좀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런 또 시장들이 부동산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 안에서 올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장이 바로 토지 시장이다. 자, 일단은 뭐 토지 보상금 자체가 그렇죠. 전국에서 무려 32조 원이라는 자 어마어마한 정말 역대급으로 풀립니다. 자, 토지로 보상받은 것들은 뭐 대토라든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시장이 올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특히나 자, 그 안에서도 수도권 쪽이 무려 84%나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6조, 27조 정도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뭐 또 이렇게 서울 가까이에 지금 대부분 3기 신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대부분이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나 인천권 쪽에 또 다른 부동산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토지 시장도 올 한 해 좀 이렇게 좀 뜨거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도 거의 뭐 거래액이 한 20조 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부동산이 한 20조 이상 지금 거래가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지금 오피스 시장들이 굉장히 뜨겁게 그렇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오히려 좀 큰 폭으로 좀 수요가 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물론 아파트는 뭐 늘 그렇죠. 뭐 인기였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파트 시장이 좀 조정되고 있으니까 아마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 쪽들도 올해는 좀 많이 각광을 받는 이런 좀 분화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정장, 이런 좀 전환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좀 조화롭게 좀 섞는 이런 맞춤형 투자가 좀 필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자산 쪽 그렇죠. 물론 비중을 늘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런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급급매 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올라가는 사실 장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약간 어느 정도 위험을 갖추고 있는 거지만 입지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그쪽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위험자산 쪽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가 거주주택하고요. 자, 비거주택 물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쪽에 이제 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 무주택자들은 늘 좀 공격적인 모드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에서 하는 분양가들은 그래도 뭐 일반 시세보다 좀 낮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자, 그렇지만 다주택자들 비거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세를 위해서라도 이런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주택만 이제는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주택 쪽에 좀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그래서 비주택 쪽을 어느 정도 내가 자산 그 바구니에 좀 담을 것인가 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계속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합, 뭐 약보합 쪽으로 지금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보합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를 받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세 차익 목적만 전부 다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세 차익과 월세를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서 두 개 다 좀 이렇게 바구니에 담으시는 이런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 가격 상승세 이제 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여러분들도 같이 이 투자의 방향성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이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와 또 1:1 상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 진단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9호선 이 구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3억 9,9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일단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뭐 서초구. 근데 특히나 이제 방배동 중에서도 이렇게 좀 반포 쪽에 있는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는 좀 가까운 지역이면 좋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1.5룸 오피스텔이 바로 이 구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포 쪽 그 생활 인프라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거의 첫 마을이다. 뭐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을 왜 또 특히나 오피스텔을 바라봐야 되냐? 일단 뭐 강남 3구 아파트, 야,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33평이 무려 45억까지 가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내가 강남 3구에 아파트 투자할 수 없다면,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로 또 유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이런 대단지 아파트 인프라, 그렇죠. 지금 뭐 특히나 뭐 반포 쪽에 이제 재건축들이 지금 쭉쭉쭉쭉 반포 뭐 1지구, 2지구, 3지구, 그렇죠. 계속 쭉쭉쭉쭉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완성됐을 때 그 인프라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체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좀 큰. 자, 그래서 아직까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그만큼 오를 때 이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그만큼 못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입지 지도를 좀 보면, 자, 일단은 그렇죠. 구반포역, 그렇죠. 신반포역, 자, 고속터미널, 물론 이제 동작까지도 그렇죠. 자, 이 지역들이 바로 반포 이제 고급 주거단지로 이미 들어온 곳도 있고 거듭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이 공원도 잘 돼 있어요. 자, 반포 한강공원도 있고요. 자, 반포 종합운동장, 뭐 서리풀공원, 현충 근린공원까지 다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인프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바로 요 입지, 그렇죠. 자, 요런 입지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보석 찾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뭐 투자 전략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 아파트에 비해서 저평가된 강남 3구의 이제 소형 주택들의 이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큼 지금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좀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포 재건축 완성 후에 대단지 이제 고급 주거단지로 했을 때 그 인프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택인데 아파트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자, 그러면서도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 1.5룸 구조의 그것도 풀 퍼니시드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1.5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자, 근데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죠. 자, 3억 9,900에서 4억 3,700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쪽에 전세가 약 한 3억 3,400에서 3억 6,700,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활용해서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뭐 대출 받기 어려운데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그렇죠. 6,500에서 약간 7,000, 한 7천만 원 정도라는 그런 소액을 가지고 정말 강남, 그것도 서초, 그것도 반포 아주 가까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뭐 시세까지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미 보석을 좀 찾아봤는데 두 번째 보석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잠실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인데요. 현재 시세 4억 3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미 주택을 좀 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서 주택 수를 더 늘릴 수 없는 어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상가를 봐야 될 텐데 역시나 우리가 좀 강남 3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잠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은요. 자, 한강, 변, 빼어난 뭐 인프라, 대형 개발 호재 정말 강남 동쪽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쪽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자, 이 재건축이 거의 한 19,000세대로 그렇죠. 고급 주거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이미 거의 한 2만 한 6, 7천 세대 정도 되는 데다가 거의 한 5만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보자라면 그 주변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또 약 한 12,000 들어오잖아요. 그럼 5, 6만 세대의 어마어마한 그렇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이산업단지로 들어오는데 자, 여기가 거의 뭐 땅이 거의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그 사업비만 2조 원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뭐 정말 우리가 코엑스가 크다고 하는데 이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일단 잠실역 쪽을 지금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잠실역은 이미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에 555m. 자, 롯데 정말 뭐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 있는 업무타운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또. 자, 그러면서 이쪽에 종합운동장 쪽에 또 어마어마한 그렇죠. 잠실 스포츠 마이산업단지가 들어오죠. 자, 삼성역 쪽에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되는 바로 이쪽 그러면서 올림픽공원까지 이어지는 자, 그리고 또 잠실 한강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라든지 그렇죠. 또 많은 공원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인데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자, 잠실역 주변은 이미 그렇죠.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몽촌토성역하고 한성백제역 요 사이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송파구 방이동 우리가 먹자골목으로 알고 있는 바로 요 상업지역이 되겠죠. 바로 이 상업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면서 이쪽으로 또 많은 그렇죠. 주거단지가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리를 좀 드리면은요.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업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꼬마 근린상가여서 점포로 이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주택수 증가 없이 그런 부담 없이 자, 잠실권의 비주택 쪽에 그것도 소액을 가지고 자, 얼마나 소액일까요? 자, 제가 아까 그렇죠. 방배동 쪽에 1.5룸 오피스텔이 4억 3천 정도 얘기했는데 자, 금액이 이게 지금 그렇죠. 상가 금액이 이렇습니다. 자, 4억 3천에서 약 한 6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에 자,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 했을 때 월 170에서 21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실에 있는 꼬마 근린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석 찾기 같이 해봤는데요. 보석 찾기는 계속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또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선정한 두 지역은요, 갈수록 호재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 만나보겠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마음도 같이 덩달아 설레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두 곳의 지역들 살펴보게 될지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이 들어설 곳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 현재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최근에 정말 이름 많이 듣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자, 강동구 고덕동 어떤 매력들이 숨어 있는지 정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도상으로 입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9호선이 들어서는 샘터공원역이 들어섭니다. 샘터공원역이 들어서게 된다면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정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상일동역에 도보 역세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 9호선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는 정말 황금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제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또 오른쪽으로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또 좋아진다라는 점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미사 신도시, 그리고 이제 상일동역 아래쪽으로는 이제 강동구에 굉장한 고가 아파트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덕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지금 한 17억, 18억 원대를 이제 호가하면서 앞으로 이제 20억 원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신축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곳의 이제 교육 환경 자체들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일동역 이제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노후도를 갖추고 있는 30년 된 이상의 노후화된 집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재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 중, 고등학교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고 근린 공원들이 아주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도심의 직주 근접지로서의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이제 강남권 라인으로 이제 한 방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5호선이나 이제 8호선 라인을 이용을 해서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덕동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이런 곳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동구 그 내에서도요, 이제 후보지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고덕동을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시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서울시장이 작년부터 이제 해마다 25개를 동을 지정을 해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민간 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
생기면서 주택 개발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업에 고덕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로 이렇게 세 개의 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14년도에 해제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가 된 지역을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지구 중에서 가장 핵심 지구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적으로 신축의 비율이 다른 지구보다 확연히 낮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임장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고덕 2-2지구의 신축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 신축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한 필지 내에 10세대 이하의 세대수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들어서게 된다면 역세권 반경 모두 다 500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다리 건너서 도로만 끼고 고덕 비즈밸리라는 강동구에 어마어마한 업무타운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구보다 신축 비율도 작으면서도 땅값 자체가 천회산 1,500만 원 정도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상일동역과 샘터 공원역을 두 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의 강동구의 호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편입이 되어 있었지만은 업무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 집 바로 앞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수많은 업무타운과 상업시설이 생기면서 정말 도보로 내 직장을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150여 개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호텔이나 컨벤션, 첨단산업 R&D,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력가가 약 4만여 개가 생기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일자리 수요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 역시나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광명이라든지 고양에 형성이 되어 있던 이케아 3호점이 또 바로 내 집 근처에 생김으로써 주변의 상권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지역의 역 근처에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9호선 4단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샘터 공원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급행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추후 9호선 5단계 같은 경우에는 또 남양주까지 이어서면서 지역의 이동성이 또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동구의 또 핵심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역시나 좀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2022년 올해죠. 이제 1단계 개통이 구리 하남에서부터 안성까지 이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2단계까지 추후 예정이 되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제 구리에서부터 세종까지 굉장히 최단으로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요, 신축입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9호선이 생기게 된다면은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억 원이 채 되지 않은 5억 9천에서부터 5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자체가 다 30년 이상이 된 빨간 벽돌로 지어진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용적률이 굉장히 낮게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역 주변에 약 500m 반경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역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은 약 350m 이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종, 2종 주거지가 2단계 점핑을 한 준주거지로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 이하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강남 4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호선 라인과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 고덕 비즈밸리, 강동구의 또 하나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입지를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은 주변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이 채 되지 않은 2억 6천만 원에서부터 2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지역 앞으로 전세 한 2번 정도 돌리다 보게 된다라면 재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소식들이 충분히 들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 하에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부터 2억 8,500만 원으로 보증금 한 5천에서부터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네요. 지금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즐비하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덕 비즈밸리를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직주 근접성 아니겠습니까? 이 직주 근접성도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서초동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싶고 거주도 해보고 싶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잘 하면서도 이제 강남권인 만큼 생활 인프라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 거주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가 또 탄생이 된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옆쪽에 이제 방배동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신축 기준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투룸 자체가 7억 원이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강남의 가격들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윗 단계의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언주역 강남구청역 라인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10억 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계속해서 높은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땅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러한 희소한 땅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자체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뭐 주변에 고가 아파트들이 등락폭이 조금씩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이 땅 자체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 주택들의 가격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강남권에 6억 원 이하의 신축 투룸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강남권 투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실 분들은 올해 안에 강남권 매물을 좀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6억 원 이하는 절대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강남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희소하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어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살기 편한 강남 지역이겠죠. 특히나 뭐 토지 보상금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돈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풀려 있고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지역은 뭐니 해도 강남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타운으로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뭐 테헤란로다든지 삼성동에 이러한 국제교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위쪽으로는 언주역 논현동에 의료관광 산업벨트라든지 아래쪽에 양재동의 뭐 R&D 센터라든지 이러한 고소득 직장인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서초동은 이제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도 상당히 또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과 3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교대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 아래쪽으로는 남부 터미널 이렇게 터미널들이 위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서의 이동성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지하철 노선으로도 살펴보듯이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또 오른쪽으로는 신분당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동탄에서부터 진행 중에 있죠. 역시나 여러 다양한 교통망들이 이용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다. 그리고 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부촌으로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교육 학군, 8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상당히 또 잘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강남인 만큼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서울 법조타운이라든지 서울 성묘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모든 것들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에 나와 보셔도 뭐 굉장히 수많은 유동 인구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코롱부지라든지 여기에 옛 정보사 부지에 또 4차 산업에 이끌 이러한 업무 타운들이 왼쪽 오른쪽에 생겨남으로써 앞으로 이제 주변의 집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업무 타운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제 교통의 흐름망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초동의 시세를 견인할 만한 대표적인 호재 하면은 바로 이제 옛 정보사 부지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투자하는 금액도요. 서울역 역세권에 2배 이상의 또 사업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4차 산업을 일으킬 만한 IT,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형성이 되지만 주거시설이 굉장히 또 부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불확실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인근의 이제 신축 투룸 주택이라든지 1, 2인 가구의 맞춤형 주택들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사업비 자체가 서울역 역세권의 2배 이상이라는 점, 앞으로 4차 산업,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역까지 이 서초대로를 개발을 하는 지구 단위 계획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일대를 이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서초로의 5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을 2단계 종상향 역시나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초동 땅 값이 굉장히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낮은 건물들을 허물고 높게 지을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종상향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일대가 다 대부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안으로 인해서 용적률 1000% 또 고도 제한 완화라는 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서초동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롯데칠성부지는 물류 창고로 쓰여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의 마지막 남은 이제 금싸라기 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약 250m의 초고층 업무타운이 생겨납니다. 인근의 삼성타운의 2배의 규모로
이상으로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일자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내 집 근처 바로 또 오른쪽에 코오롱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업무타운도 형성이 되어 있고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4차 산업의 혁명은 이제 아래쪽이 양재 R&D 타운에서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 연구원들 자체들이 또 아래쪽 양재역 쪽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역시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업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동탄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이렇게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생겨남으로써 거주환경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되는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 정말 질비하게 늘어서 있네요. 서초구라고 해서 이미 가치가 충분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다면 시세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강남 쪽에 6억 원 이하의 매물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귀해질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억 원이 채 되지 않은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교대역, 도보 역세권의 신축 투룸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0에서부터 9,500만 원으로 이제 사이즈의 이제 평수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월세를 희망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6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 활용을 해보셔서 취득세 절세 효과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꼼꼼하게 다 살펴봐 주셨는데 박미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과 또 매주 일요일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